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가 농담으로 던진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카페에서 옆 테이블 대화 소리가 신경 쓰여서 집중을 못하고 퇴근 후에도 상사의 표정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자책하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당신이 예민한 건 성격 탓도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뇌가 특별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뇌는 타고나는 것이고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예민함의 진짜 정체를 뇌과학으로 파헤치고 단 3초 만에 폭발 직전의 예민함을 잠재우는 과학적 기술을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뇌를 다시 설계할 준비 되셨나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민함은 성격일까요? 아니면 뇌의 반응일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예민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 속 특정 영역들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신경학적 반응이에요. 우리 뇌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편도체. 뇌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아몬드 모양의 기관인데요. 이곳은 위험을 감지하고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만들어내는 감정의 비상벨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전전두엽 피질.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이 영역은 이성적 판단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CEO라고 할 수 있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둘이 균형을 이루며 작동합니다. 편도체가 위험해 라고 신호를 보내면 전전두엽이 잠깐 진짜 위험한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며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편도체가 과잉 활성화되어 있고 전전두엽의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fMRI 뇌 스캔을 통해 이를 증명했어요. 고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은 자극에도 편도체가 일반인보다 60%더 활성화되고 전전두엽의 억제 신호는 40%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의 비상벨은 너무 예민하게 울리는데 그걸 끄는 스위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결국 타고난 거잖아?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아닙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뉴스가 나옵니다. 뇌는 바뀝니다. 뇌는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신경 가소성, 즉 경험과 학습을 통해 뇌 구조와 기능이 실제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성인의 뇌는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이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당신의 예민함도 적절한 개입을 통해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둔감한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예민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 약 30%.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는 전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HSP, 즉 Highly Sensitive Person, 고감수 성자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감각처리 민감도가 높아요. 뇌의 도파민 수용체와 세로토닌 운반체 유전자가 일반인과 다르게 발현되거든요. 특히 DRD사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환경 자극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의 뇌는 표준 안테나를 달고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의 뇌는 초고감도 안테나를 달고 태어나는 거예요. 둘째, 환경적 요인 약 70%. 놀랍게도 환경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이 결정적이에요. 불안정한 애착 관계, 지속적인 스트레스, 트라우마 경험은 편도체를 과민하게 만들고 전전두엽의 발달을 저해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의 감정 변화에 늘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던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건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엄마 기분이 안 좋네. 조심해야겠다는 신호 체계가 뇌에 각인된 거예요. 또 하나, 현대 사회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3만 4천 개의 결정을 내리고 스마트폰을 평균 150번 확인하며 끊임없는 알림과 소음, 시각적 자극에 노출됩니다. 이런 자극 과부하 상태에서는 원래 예민하지 않았던 사람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뇌의 처리 용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입력되는 정보량은 계속 증가하니까요. 결국 뇌는 과열되고 편도체는 비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더 이상 감당 못해 라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예민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너무 많은 걸 감당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뇌는 정말 바뀔 수 있나요? 네, 100번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뇌는 바뀝니다. 신경 가소성, 영어로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개념은 1990년대 이후 뇌 과학의 가장 혁명적인 발견 중 하나예요. 런던 택시 기사들의 뇌를 연구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런던의 복잡한 거리를 외우며 몇 년간 운전한 택시 기사들은 일반인보다 해마, 공간 기억 담당 영역의 부피가 실제로 더 컸어요. 뇌가 물리적으로 변한 겁니다. 명상을 8주간 꾸준히 한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더니 편도체의 크기가 줄어들고 전전두엽 피질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심지어 뇌졸중으로 뇌의 일부가 손상된 환자들도 재활 훈련을 통해 다른 뇌 영역이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신경 가소성 덕분입니다. 그럼 예민함도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반복과 의도적 연습입니다. 뇌는 자주 사용하는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회로는 약화시킵니다. 뉴런스 대파이어 투게더, 와이어 투게더. 함께 발화하는 뉴런들은 함께 연결된다는 신경과학의 유명한 말이 있죠. 즉, 당신이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뇌의 구조가 실제로 변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3초 기술은 바로 이 신경가소성을 활용한 실전 전략입니다. 일상에서 예민함이 폭발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뇌의 반응 회로를 바꾸는 방법들이에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478 호흡법입니다. 이 기술은 애리조나 대학교 앤드류 웨일 박사가 개발한 방법으로 단 3초의 호흡 조절만으로 편도체를 진정시킬 수 있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1단계.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2단계.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이때 산소가 온몸에 퍼지는 느낌을 상상하세요. 3단계.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후, 소리를 내면서 완전히 비워내는 느낌으로. 이 과정을 3에서 4회 반복하면 됩니다. 총 소요 시간 딱 1분.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에서 시작해 심장, 폐, 소화기관까지 연결된 긴 신경인데요. 이 신경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이완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미주신경이 자극되고 심박수가 감소하며 편도체의 위험 상황 아님 진정하라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실제로 4, 7, 8 호흡을 하는 동안 뇌파를 측정하면 불안과 관련된 베타파가 줄고 이완과 관련된 알파파가 증가하는 게 관찰돼요.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의 중에 짜증이 치밀어 오를 때,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갑자기 불안이 몰려올 때, 그 자리에서 조용히 3번만 반복해 보세요. 당신의 뇌가 리셋되는 걸 느낄 겁니다. 두 번째 기술, 5, 4, 3, 2, 1 그라운딩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불안장애 치료에도 사용되는 검증된 기술인데요. 과도하게 활성화된 내적 자극을 외부 감각으로 분산시키는 원리예요. 예민함이 폭발할 때 우리 뇌는 대부분 내부에 갇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날 무시했어. 나는 왜 이럴까? 다들 날 이상하게 볼 거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죠. 이때 필요한 건 현재로 돌아오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 5가지를 말합니다. 저 벽의 시계, 창밖의 나무, 책상 위컵, 형광등, 내 손, 사계. 지금 만져지는 것 4가지를 느낍니다. 의자의 딱딱한 느낌, 옷의 부드러움, 차가운 테이블, 따뜻한 커피잔. 3개. 지금 들리는 소리 3가지를 듣습니다. 에어컨 소리, 복도의 발소리, 내 숨소리. 이게 지금 맡아지는 냄새 2가지를 찾습니다. 커피 향, 공기청정기 냄새. 1개. 지금 느껴지는 맛 1가지를 인식합니다. 입 안의 미세한 쓴맛 또는 침의 맛. 이 과정은 채 30초도 안 걸립니다.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뇌는 내부 루프에 갇힙니다. 반추사고, 걱정, 상상 속 시나리오가 계속 재생되죠. 그런데 5, 4, 3, 이 1 기법을 하면 뇌의 주의력이 강제로 외부 감각으로 이동합니다. 이건 뇌의 작동 원리상 당연한 결과예요. 뇌는 한 번에 하나의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외부 감각을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순간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전전두엽이 다시 통제권을 회복합니다. 이 기술은 특히 공황 상태나 압도되는 느낌이 들 때 강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안전하다는 걸 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 기술, 인지적 거리두기입니다. 이건 정말 마법 같은 기술인데요. 단 한마디 문장으로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민한 순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화가 났어. 나는 불안해. 나는 상처받았어. 이 문장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나와 감정이 완전히 일체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뇌는 내가 곧 이 감정이라고 착각합니다. 편도체가 만든 감정 신호가 곧 나 자신이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을 살짝만 바꿔볼게요. 나는 화가 나는 느낌을 관찰하고 있어. 불안이라는 감정이 나타났네. 상처받았다는 생각이 흥미롭네.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바로 인지적 거리두기. 심리학 용어로는 코그니티브 디퓨전이라고 합니다. 특히 제가 추천하는 마법의 단어는 이겁니다. 흥미롭네. 누군가 당신을 비난했을 때, 아, 내가 지금 화나는 느낌을 경험하고 있네. 흥미롭네. 갑자기 불안이 밀려올 때, 오, 편도체가 지금 비상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흥미롭네. 이 한마디가 뇌에 무슨 일을 할까요? 순간적으로 관찰자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던 당신이 감정을 바라보는 관찰자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 전두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감정이고 나는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메타인지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명상 수행자들의 뇌를 스캔하면 감정을 관찰하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편도체의 반응성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진짜 힘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내지 마, 불안해하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났네, 흥미롭네 라고 인정하면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뇌에게는 완전히 다른 신호로 전달됩니다. 지금 당장 연습해 보세요. 어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속으로 조용히 말해보는 겁니다. 흥미롭네. 단 3초. 이 한마디가 당신의 예민함을 잠재웁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즉각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3초 기술들은 응급처치입니다. 당장 불타오르는 집에 물을 끼얹는 거죠. 중요하고 효과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습관에서 옵니다. 예민함을 근본적으로 조절하고 나아가 그것을 당신의 재능으로 바꾸려면 장기적인 뇌 재구조화가 필요해요. 첫째,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10분 명상이나 호흡 훈련을 하세요. 8주만 꾸준히 해도 뇌의 편도체 크기가 실제로 줄어듭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세요. 뇌의 부정 편향을 줄이고 긍정 회로를 강화합니다. 둘째, 자극을 관리하세요. 당신의 뇌가 초고감도 안테나라면 입력되는 정보의 양과 질을 조절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을 최소화하고 하루 중 감각 단식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조용한 공간에서 아무 자극 없이 15분만 있어도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입니다. 셋째, 예민함을 재능으로 재해석하세요. 예민함은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어냅니다.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나고 미세한 변화와 패턴을 빠르게 포착합니다. 많은 예술가, 작가, 상담가, 디자이너들이 HSP입니다. 그들의 예민함은 창조성의 원천이에요. 당신의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은 그걸 조절하는 법을 몰라서 힘든 것뿐이에요. 오늘 배운 기술들을 꾸준히 연습하면 당신은 예민함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뇌는 바뀝니다. 당신도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뇌는 절대 안 바뀐다는 오래된 신화. 오늘 완전히 깨뜨렸죠? 당신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세상을 더 깊이,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만 그 능력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 배운 3초 기술. 4, 7, 8. 호흡법. 5, 4, 3, 2, 1 그라운딩. 그리고 흥미롭네 멘트.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일상의 예민함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뇌는 변합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생각과 행동이 곧 당신의 뇌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뇌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은 어떤 순간에 가장 예민해지나요? 오늘 배운 기술 중 어떤 걸 먼저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뇌가 오늘보다 더 건강해지기를 응원합니다. 뇌과학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